자,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린이들의 든든한 투자 가이드 주린이 보호구역 인사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11%가 넘어가는 급등세를 현재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한번 더 말씀을 드렸던 회사이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적정 주가는 최소 87,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급 쏠림 현상만 좀 끝나면은 주가가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 여러분들 버티셔라라고 지난 금요일에 영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아마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좀 그대로 주가가 그나마 좀 올라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드디어 이제 삼전닉스 ETF 수급이 좀 빠지니까 시장이 좀 뚫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히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 텔레그램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 많이 계신다면은 저희 좀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좀 반응 이런 것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또 반응을 보고 여러분들께 종목도 좀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반응이 너무 없다 보면 좀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반응해 주시고 일단은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라고 한다면 일단 최근에 주가가 요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여기 65,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최근에 44,850원까지 떨어졌던 요 자리, 이 자리는 저는 단기간에 회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원래 주가가 떨어지려고 했었던 라인은 요 정도 라인, 그러니까 54,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했던 거는요, 꽤나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쨌든 여기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보통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라는 걸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거치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가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대외적인 변수가 여기에서 무언가로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요 정도까지는 이제 주가가 원래 정상적인 흐름이었지만 여기는 비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흐름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에 수급의 쏠림이 너무나도 강해지고 있었고 그 수급의 쏠림이 여러분들 모두 다 반도체 그리고 ETF 쪽으로만 이동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하루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서 나왔었던 거래대금이 무려 12조에서 14조인데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 전체의 거래대금은 여러분들 8조였어요. 그만큼 이 하나의 ETF 쪽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좀 수급 불균형이 좀 깨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갑자기 이 종목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면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중국의 딥시크니 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최근에 이제 오라클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런 회사들 그 구글 같은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쪽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를 조금씩은 이제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들. 자, 이 데이터 센터 쪽에 투자라는 걸 조금씩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라는 점들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내적으로 지금 반도체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전라도에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기업에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냥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정부에서 마음대로 기업들의 돈을 좀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좀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 반도체를 구매해주는 고객들은 이 데이터 센터를 늘리려고 하는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인데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그런 투자 속도를 딜레이를 시킨다. 그럼 당연히 반도체의 판매량도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반도체의 판매량이 딜레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3분기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영업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게 다음에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이때는 또
다시 나오겠죠. 하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3분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정도의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당연히 출회가 되는 게 맞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와주는 이 수급들은 어디로 이동을 한다? 그럼 결국에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회사는 뭐가 있을까? 그런 회사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일단 비정상적인 구간에서 나왔던 하락은 다 돌려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또다시 옆으로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이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걸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전달사항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희 주린이 보호구역 채널은 자, 보시다시피 SM경제연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희 SM경제연구소는 지금 현재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과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러 개의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제 꾸준하게 이런 여러 가지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드리면서 솔직히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난이도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주식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혹은 지금 삼전닉스 이런 종목들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소외감을 좀 느끼고 계실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드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를 하고 계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까지 99분께서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저희가 텔레그램 방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 텔레그램 방을 지금 또 보시게 되면요, 뭐 솔직히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께 시황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다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나와주는 여러 가지 이런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이나 어떤 섹터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중간중간에 저희가 추천주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자, 현대모백스 24,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대모백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라는 걸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25,150원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24,200원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느냐, 보시다시피 3.6%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모백스가 장중에 주가가 올라갔던 고점까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록을 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 6월 24일에 말씀드렸던 TEMC, 자, 요 종목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저희가 9시 3분 6월 24일에 13,1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TEMC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라는 걸 보시게 된다면 자, 요때 이렇게 움직였죠. 장중에 14,620원, 자, 11%까지 급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는 저희가 여러분들께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6월 23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17,7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됐었느냐, 6월 23일이면 요 날이죠. 자, 하루 만에 거의 뭐 28%의 급등이 나오면서 저희 텔레그램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매수도 좀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수익도 얻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되게 변동성도 크고 난이도도 어려워지는 시장에서 혼자 매매하려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아보실 거고, 근데 그러다 이제 또 사기꾼들 만나면은 괜히 거기 막 돈만 뜯기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나 완전 수익률 박살나고 이러니까 솔직히 저희처럼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하는 곳 이런 데 와서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텔레그램 방 저희가 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오셔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셔서 좀 살펴보시다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계속 계시면 되고요.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나가셔도 되니까 요번에 이 텔레그램 방 여러분들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되게 간단해요. 자, 이제 제 모든 영상 그냥 아무거나 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링크를 걸어놓고 있고요.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설정을 해 놓은 거니까요. 그냥 이 모든 영상 아무거나 누르신 다음에 요 텔레그램 방 링크 누르셔서 자, 저희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오시고 앞으로는 좀 이런 그
그 좋은 방에서 이제 정말 좋은 인연 만나서 제대로 된 도움 얻어가시는 그런 매매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방에 좀 들어오시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호응도 좀 많이 해주시고 반응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진짜 운전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종목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또 좀 반응 같은 거 많이 안 보여주시면은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께서는요, 그리고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한테 이제 꾸준하게 좀 반응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좀 매매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영상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럼 이제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을 또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살짝 내려와서 이제 기간 조정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역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역헤드앤숄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헤드앤숄더는 고점을 나타내주는 신호다라고 하지만 역헤드앤숄더는 저점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신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 한 8, 90% 제가 차트를 다 돌려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 앞에 있었던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서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다 역헤드앤숄더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지금 삼전닉스 쪽으로 쏠려 있었던 수급들이 이제 분산되면서 올라가는 상승인데, 삼전닉스 쪽으로 쏠려 있던 수급이 또다시 삼전닉스로 간다면 무용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삼전닉스가 너무 고점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 여기서 당장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회사들로 수급이 또 돌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장기간 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신규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 한 여기가 가격 얼마입니까? 47,650원 요 정도까지 그냥 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요런 자리에 좀 물려서 지금 이거를 내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요 양봉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650원 정도 요 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시는 것도 좋다. 이 다음에 음봉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음봉 캔들을 좀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음봉 캔들이 나오든 뭘 하든지 하더간에 결국엔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여기서 이제 하락에 나왔었던 요 기간이 대략 5월 6일부터 이제 6월 9일까지 한 달이었으니 대략 한 7월 중순에서 8월 초쯤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준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될 거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요만큼 또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